작가님, 많은 분들이 배당 투자를 좀 꺼리는 이유가 뭐 좋은 거 알겠는데 세금과 종합소득세 뭐 이런 거거든요. 세금. 요 세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배당 투자의 최대 단점은 음, 세금,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건보료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주식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음, 금융소득, 배당소득과 시세 음, 차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세와 건보료가 부과가 되겠죠. 음, 그러니까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세금이 금융소득 2천 이하는 15.4%잖아요. 금융소득은 뭐 다 마찬가지로 15.4%니까 네, 보시면 되면은 원천징수로 300만 원 정도가 분리과세가 되겠죠. 근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갈 초과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5월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음, 종합소득 항목과 합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하고 장기보험료를 합해서 한 8% 정도 또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의 23.5%는 음, 세금과 건보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음, 종합과세가 종합소득 누진세율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나갑니다. 많죠. 그러니까 연봉 와, 10억 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런 분들은 좀 억울하겠죠. 야, 그럼 이게 결국에는 저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책에 써주신 걸 보니까 이게 급여가 좀 적거나 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죠. 이게 배당도 커지고 연봉도 합쳐지면은 뭐 종합소득세 이제 최대구가 막 45%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뭐 받아가지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거면 이거 왜 하냐 그렇죠. 요 결론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서 피한다거나 좀 뭐 방법이 있나요? 그게 사실은 기본적인 세금은 피할 수가 없어요. 건보료는. 음, 맞아요. 만약에 진짜 급여 10억, 20억 되시는 분들은 진짜 씁쓸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종합소득이 진짜 10억이 넘으면 50%가 다 나가는데 또 거기다 건보료도 내야 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겠죠. 절세를 해야 음, 되는데 ISA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를 최대한 이용하시고 부부 또 명의 분산도 하시고 네, 그 일부러 또 어떤 분들은 배당일에 피해서 팔고 음, 배당날일에 다시 사고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네.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음, 그래서 각자 8천만 원 안 넘기려고 해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초년생 같은 분들은 아마 또 연 2천만 원 받으시려면 또 기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쵸. 뭐 은퇴하시는 분들은 정 부담스러우면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2천만 원 이하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배당주에서 나오는 걸로만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부 각 8천만 원 정도까지는 되고 네, 그러니까 15.4% 그러니까 8%는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23.5%고 1천만 원 배당을 받으면 네, 765만 원이 세후 배당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 저희가 이렇게 뭐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쓸 음, 수 있는 돈이 765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조금 더 늘어나서 최대치까지 받긴 할 거지만 23.5%가 넘어서까지는 안 받으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그럼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연봉 받으시면서 그렇죠. 뭐 한 4천만 원 정도 배당을 받더라도 그래도 이제 한 23.5%다. 그렇죠. 그럼 4천만 원 배당이면 1년에 거의 뭐 300만 원 넘는 거니까 한 달에. 나쁘지 않죠. 그럼 300만 원 연봉 월급만큼 들어오면서 요 그렇죠. 근데 정도 아마 그게 금방 세금이면 되는 건 네, 아니지만 네, 사회초년생분들이 일단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제가 네, 그 책에도 상황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시고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 투자하시면 음. 될 것 같아요. 작가님, 그러면 세금 다 떼고 월 100만 원 혹은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배당금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어떤 주식으로 좀 구성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원금이 좀 투자가 필요한지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 겹쳐지는 분도 많은데 월 배당 소득에 맞게 세후 6% 배당 수익을 역산을 하면 네. 이제 투자 원금이 나오잖아요. 음, 근데 2억을 7%의 배당주에 투자하면은 세후 6% 정도 계산을 하면 대략 1억 2천만 원. 음, 그러니까 연 월배당 100만 원이 나오겠죠. 그쵸, 그쵸. 근데 그러니까 주식 종목을 위해서 설명드렸지만 네. 투자금 규모하고 상관이 없이 최대한 많은 종목을 저는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세전 지금 말씀하신 7% 상품을 찾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절세 상품을 최대로 이용하시면 좋겠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에
사회 초년생 네. 아니면 저처럼 은퇴를 바라보시는 분들을 상황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꼭 그렇게 사시라는 게 아니라 네. 자기한테 맞게 참고를 하시라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은 어느 정도 있어. 그래도 좀 현금이 또 안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뭐 부동산도 안정적인 분도 계시지만 또 아니신 분들도 계시잖아. 그쵸, 이렇게 좀 그쵸. 분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 이하는 어차피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건 다 똑같으니까 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쪽에 완전히 내가 올인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2천만 원이면 배당 그냥 꾸준히 용돈처럼 받게 하고. 네네. 예. 작가님 그 금투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네. 배당 다 좋은데 이거 금투세 시행되면 주가 대만처럼 30%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투자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걱정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단기적으로 급락도 진짜 엄청나겠죠. 근데 급락 여부보다도 장기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없던 세금이 생기는데 그쵸. 당연히 음,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 뭐 공제라든지 네.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거래세 폐지라든지 그런 반대급부 없이 시행을 하신다면 투자자들의 해외 증시 이탈은 계속 되겠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 댓글에도 처음에는 제 거를 보면은 다 마이너스니까 네. 다 퍼랬거든요. 네. 사실 실제로 그때도 수익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씩 또 싫어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국 주식은 답이 아니야. 뭐 쭈암님 미국에 투자했으면 지금 100억 되셨을 거예요.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마 계속 이탈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돈의 국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뭐 네. 미국으로 가든 중국으로 가든 뭐 투자자 마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 낮은 곳으로 갈 거고,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당주는 사실 금투세에 또 크게 또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아주 뭐 왜냐하면 수익 실현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배당만 배- 받으면 배당 소세만 내면 되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한국 시장에는 악영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만약에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뭐 배당 컷이 막 발생이 되고 실적도 뚝뚝 떨어지고, 오히려 또 그 반대로 또 배당 주가가 너무 올라서 배당률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도 싹 정리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작가님 금투세 시행된다고 하면 이제 막 예고가 나올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진짜 한다. 네, 네. 그럼 주식 파실 겁니까? 안 파실 거예요? 그때 뭐 그러니까 금투세를 맞아보고 결정할 거냐? 금투세 전에 야 이거 떨릴 것 같아서 팔고 나는 이제 미국으로 튈 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지. 네, 대신 제가 어쨌든 항상 어디에 가서나 말씀드리는 게 실적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좀 시행 때까지 들고 보겠다. 네. 단 떨어지는 거 봐서 대응할 수는 있다. 언제든지 저는 대응 가능해. 항상 말씀하시면 유연하게 투자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요 금투세 이게 요즘 뜨거워요. 그 원안에서 좀 뭔가 그럼 이게 좀 타협의 여지는 있다고 보시나요? 약간 좀 어떤 게 빠지고 들어가면 그래도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일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장기 투자에 네. 뭔가 뭐 메리트를 준다든가 배당 소득세를 분리과세를 한다면 굳이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융투자 소득세는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네. 네. 작가님 배당 투자 나는 50에 은퇴했다 책에 세금과 연금 저축 펀드 ISA 같은 것들이 지면에 할애가 많이 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세금과 연금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다 보니까 배당 투자에 있어서는 세금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보통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저도 한참 동안은 마찬가지였지만 연말정산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종합과세 신고는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결국은 이것도 시간 싸움이에요. 어느 정도 뭐 40대 후반이나 중반 빠른 분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급여도 올라가고 투자를 또 요즘 안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가서 하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나중에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실 수 있으니까 처음 투자하실 때부터 절세 공부를 꼭 하셔서 그러니까 절세를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 책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필수적인 것만 써놨지 막 방대하게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세도 어느 정도 기본이긴 하지만 또 한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시라고 네. 책에도 어느 정도 서술을 했습니다. 작가님 그 ISA하고 IRP 이쪽을 좀 많이 추천하셨던 것 같은데 네. 요거 어떤 식으로 좀 시작하면 이게 왜 좋은 일단 왜 좋은지부터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나왔는데 ISA도 좀 개선을 하겠다. 최대 2억까지 절세를 해주겠다. 1인당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은 어쨌든 1억이지만 매년 2천만 원씩 넣으면 되지만 이게 작은 금액 같지만 네. 배당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어쨌든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네. IS 계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절세가 되고 배당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IRP에다 넣으셔서 하시는 네.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배당 투자랑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거다. 그렇죠. 거의 필수 상품이다. 그렇죠. 아니 이게 배당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해라. 그렇죠. 무조건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단점은 없나요? 단점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좋은 거 국가가 만들었는데 해야겠네요. 그거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나라에서도 운만 띄워놓고 이게 결정이 안 되는데 네. 만약에 2억까지 된다 그러면 네. 많은 분들이 다 가입하실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저도 2억이 돼서 와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사실은 또 금융주가 또 살짝 또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쉽죠.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금투세를 시행할 거면 여러 가지 당근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반대급부를 주면서 그렇죠, 할때 그렇죠, 하더라도 이렇게 그렇죠. 한국 시장이 남아 있을 이유가 좀 만들어져야. 그렇죠. 지금은 너무 빠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는. 작가님 그러면 이제 여담인데 그 이제 월 1,000만 원씩 이제 배당도 들어오고 남편분이랑 같이 은퇴도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남은 여생 좀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사실은 저는 은퇴하면 되게 심심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일을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었고 전 노는 걸 좋아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야 퇴직하면 심심하지 않겠냐, 뭐 멍 때리고 있을 거냐. 저는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유튜브가 막 쇼츠 보고 막 춤추고 막 이러시는 그러니까요. 이제 어그로 끌라고 처음에는 했었는데 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춤을 못 추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 춤 잘 췄었거든요. 네.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안 따라가요. 근데 하여튼 퇴직을 하면 심심할까봐 유튜브를 사실은 퇴직 전에 네. 몇 개월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 유튜브도 한번 도전해보고 취미로 한번 해보자. 근데 유튜브를 취미로 했는데 뭐 여기저기서 불러주시고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책도 내고 그래서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하려고 했는데 근래에는 정말 이게 운이 좋은가 봐요. 제가 갑자기 말년운이 폈나. 사실 책을 낸 것만으로도 지금 네. PD님께서 저한테 자꾸 작가님 하시는데 사실 적응이 안 돼요. 작가님이라는 게 사실 책 한 권 썼다고 작가라고 불리는 것도 제가 너무 송구스럽긴 한데 지금 너무 바쁘고 이렇게 네. 바쁠 줄 몰랐거든요. 매주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 강연 요청 이런 게 많이 드는 건가요? 강연 요청도 있고 인터뷰 출연 요청도 있고 해서 뭐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지내고 있고 이제 뭐 여행도 좀 하고 신랑이랑 남편도 이제 퇴직을 했거든요. 네. 이제 완전히 백수가 됐습니다. 두 부부가 완전히 백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놀러도 다니고 싶고 그리고 또 책을 한 권 쓰다 보니까 그냥 나만의 이야기. 그러니까 난 수필을 되게 쓰고 싶었어요. 이제 네. 출판사에서는 주식을 원하시지만 이것도 한번 내가 네. 전자책으로 한번 내볼까 막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책도 많이 읽고 지금 이제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회사 다닐 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회사 다닐 때 못 읽었던 네. 그 장편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읽고 있고 소설 같은 거. 뭐 로마인 이야기를 아. 제가 지금 이제 8권을 다 읽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도 이렇게 마음껏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마음 편하게. 음. 그리고 이제 놀러 다닐 거고.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땐 사실 놀러 갔다 와서 바로 또 출근해야 되고 그쵸.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주말에 놀러 다닐 필요 없잖아요. 평일에 사람 없을 평일에 때. 사람 없이 놀러 다닐 수도 있고 같고. 그 유튜브도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는 뭐랄까
점점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막 떠들었는데 이제 말 한마디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 제 목적은 즐겁게 사는 겁니다. 네. 예,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욕심 부리지 말자. 네. 이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자. 어떤 분들은 그거 갖고 되겠냐. 빨리 미국으로 가셔서 몇백 배를 올리셔야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비트코인 해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비트코인 그 수익률을 보면 포모가 오긴 하지만 네. 그냥 제자리로 돌아와서 욕심 안 부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작가님께서 이런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게 배당주 투자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테슬라가 트럼프 말 한마디에 지금 떨어지고 뭐 실적 발표 나면 막 20 이러면 지금 팔아야 돼 막 이런 고민을 작가님은 배당주 투자니까 맞아요. 그냥 뭐 떨어졌나 보다. 맞아요. 마음이 편해요. 배당은 음. 어차피 나올 거니까 떨어졌어? 더 사면 되지 뭐. 뭐 이런 심정으로 살기 때문에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렇게 네. 편안한 투자다. 네. 여기도 보면은 탑승감이 좋다. 탑승감이 좋다. 네. 작가님은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돈도 중요해요. 투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크게 인식을 못 하시는 거에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막 10시간씩 주식창만 보시고 하시면서 뭐 10만 원 벌었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수익률이 좋은 걸까? 그러니까 제가 젊은 친구분들한테도 뭐 젊으신 분들한테도 가끔 말씀드리는 게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라 젊었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반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젊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야지라고 뭐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30대, 40대 초반에 그 여태까지 벌어놨던 거 뭐 1, 2억 다 날리면 그거 회복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그럴 때는 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주식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좀 연봉을 올리고 자기 실력을 올리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서 자산을 좀 늘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웅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당 투자 나는 50에 은퇴했다의 저자신 쭈엄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